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정 인사드려버려. 좀 건방지죠? 자, 이번 시간에는 맨날 똑같아서 조금 건방진 모드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 어떤 재밌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엄마와 아들이 베스킨 라빈에 간 게 아니라 이번에는 63빌딩에를 갔대요. 63빌딩에를. 63빌딩에 갔는데 어 아들이 63빌딩에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왜 갔느냐? 자살을 하려고 간 겁니다. 자살을 하려고. 그런데 아들이 63빌딩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살아나 버린 겁니다. 왜? 어떻게 살아났죠? 아들이 비행 청소년이었대요. 비행 청소년. 그래서 막 날아가 버렸나? 자, 그런데 엄마도 뛰어내렸어요. 엄마도. 그런데 엄마도 살아버렸네요. 헐랭 비행 엄마도 있나요? 그 어떻게 살아났죠? 엄마는 새엄마였대요. 새엄마. 새가 날아든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2010년 2회 자 B형 액세스 기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의 쉽바로미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두 손 모아 기원하면서 자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항상 시작할 때 이렇게 꼭 연습을 좀 해주십시오. 본 강의와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긴장하지 않고 하려면 이런 요소들은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테이블을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창을 좀 크게 열어서 테이블 1과 테이블 1에 대한 먼저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필드들을 이렇게 주시고 텍스트, 분류 코드, 뭐 등급 이런 것들이 각각 데이터 형식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류 코드의 경우에는 입력 마스크를 이렇게 걸어놨네요. 그리고 영숫자 반자로 보시면 자, 숫자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숫자 한 자리와 영문자 두 자리로 되어 있네요. 숫자 한 자리와 영문자 두 자리로.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숫자로, 뒤에 두 글자는 영문 대문자로.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입력 마스크를 걸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9가 숫자죠. 그리고 크다 L 두 개를 통해서 대문자 두 자리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영문이기 때문에 영숫자 반자로 IME 모드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의 경우에는 디자인 모드로 보시면 역시 뭐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입력 마스크 설정할 거 없겠죠.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필드와 데이터 형식만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나서 먼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서 관계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테이블에 대한 관계. 자, 참 여기서 한 가지 더 테이블 2에서 기본키 설정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기본키냐? 자, 한번 볼게요. 자, 두 개의 테이블 1과 2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공통되는 필드가 뭐예요? 공통되는 필드가 등급이죠. 등급인데 여기는 심프로 중복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중복이 안 되어 있죠. 따라서 테이블 2의 등급이 테이블 2의 등급을 기본키로 설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테이블 2의 기본키를 등급을 기본키로 이렇게 열쇠 모양이 나왔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서 관계를 열어서 다음과 같이 테이블 표시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테이블 표시를 한 다음에 두 개의 테이블이 이렇게 나타나면 자, 두 개의 테이블 중에서 공통되는 필드. 자, 여기는 등급을 기본으로 잡아놓고 여기는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기본키를 잡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 중에 아무거나 끌어서 이렇게 놓고 항상 무결성에 만들기 1대 4죠. 자, 이렇게 놓고 놓으면은 자, 이쪽은 기본키 열쇠 모양이 있으니까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를 설정을 하고 창을 닫고 이해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폼을 만들기 위한 먼저 디자인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폼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뭐 분류 코드, 등급, 대여 횟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안 보이시면 자, 이렇게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는 필드들을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제. 자, 먼저 쿼리 디자인을 실행을 해서 만들기 메뉴에 쿼리 디자인을 실행해서 역시 두 개의 테이블을 밀어넣습니다. 1번이 안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각의 필요한 필드들을 더블 클릭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분류 코드, 그 다음에 등급, 그 다음에 대여 횟수, 자, 대여 횟수, 다음 지연 횟수,
대여 가격 여기 있네요. 대여 가격. 그 다음에 기준 점수. 없으면 보고서에서처럼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없는 것도 없이 다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결과에서 폼의 결과에서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빼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결과가 어떤 게 나오는지 예측을 못하겠죠. 따라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처리 조건을 정확하게 B로 포함하면서 B를 포함하면서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문제에서 B로 시작하면서 그러면 B 별표, B로 끝나면서 그러면 별표 B라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B를 포함을 한대요. 앞에 있던 중간에 있던 뒤에 있던 무조건 B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B를 포함한다는 건 분류 코드가 B를 포함하는 경우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분류 코드에다가 별표 B. 자, B 별표. 별표 B 별표. 그럼 앞에 자동으로 like가 들어오겠죠. 포함하는 경우에는 앞뒤로 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포함하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면서 대여 횟수가 대여 횟수가 30인지 300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대여 횟수가 30 이상이고 지연 횟수가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 자, 그리고 분류 코드 순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죠. 분류 코드 여기 있습니다. 분류 코드에서 오름차순 정렬해 주시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폼용 쿼리로. 자, 폼용 쿼리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주어진 문제에 데이터 결과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도 빠뜨림없이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폼용 쿼리가 마무리되었으면 계속해서 만들기의 폼 디자인으로 갑니다. 자, 폼 디자인에 가서 폼 디자인의 크기는 대략 한 17 정도로 마무리하자라고 그랬죠. 15에서 17 정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름을 써봐야 되겠죠. 이름이 뭐죠? 분류 코드에 B를 포함하면서 라고 되어 있죠. 자, 디자인 모드에 레이블을 이용해서 분류 코드에 B를 포함하면서 대여 횟수가 30 이상이고 컨트롤 엔터. 자, 지연 횟수가 10 이상인 현황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을 하고 여기를 14포인트로 주시고 가운데 정렬도 좀 주시고 가운데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좌우를 보면서 여기에 한 2줄 정도, 여기도 한 2줄 조금 더 내나요? 옆으로 약간 이동을 할게요. 자, 대략적으로 가운데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목록 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다음 쿼리에서 폼용 쿼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모두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모두 다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기준 점수까지 모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결과물 여기 폼에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마침을 통해서 레이블명은 삭제를 시켜주시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필드 이름 넣어주시면 되겠죠. 조금 너무 길죠, 옆으로.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여놓고 자, 다시 한번 잘리는 거 스크롤바가 생기죠. 스크롤바가 생겨서 잘릴 수 있으니까 약간만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좀 생기네요. 조금만 더 늘리겠습니다. 자, 이런 게 손이 많이 가요. 이런 게. 자, 이렇게 조금 늘려주시고 속성에 들어가서 열 이름까지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열 이름을 예로 설정을 해줍니다. 열 이름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아래쪽으로도 좀 생기죠. 아래쪽으로도 스크롤바가. 오른쪽으로도 조금 더 늘려주시고. 자, 좀 많이 늘려볼게요. 아래쪽도 조금 여유 있게 늘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됐죠?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리스트 박스 조회시 작성문 SQL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늘려주시고 디자인 모드로 넘어가서 디자인의 레이블을 이용해서 리스트 박스 조회시 작성문 SQL문
자, 그 다음에 자, 폼용 쿼리를 더블 클릭해야 되겠죠? 폼용 쿼리. 폼용 쿼리의 제목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SQL 보기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고 창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위로 가버리죠, 당연히. 자, 자동으로 위로 가니까 얘를 아래로 끌어주셔서 끌어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만큼. 자, 옆에가 너무 기니까 이만큼 줄여서 당기겠습니다. 자, 당기고 여기도 목록 상자의 길이만큼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잘리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까지 나와 있네요. 오토바이까지. 더 밑으로는 없죠? 자, 그래서 잘리는 내용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오른쪽에 너비는 너무 많이 가 있죠? 자, 17. 우리 17 넘으면 안 되는데 자, 여기까지 16이니까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도 그러면 17 여기까지. 그러면 이 길이는 17까지 오는 거고 자, 그러면 앞으로 조금 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만 더 늘리겠습니다. 이 부분들. 자, 그리고 폼 보기를 하면 이제 다 나오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점선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백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닫아주시고 여기서 속성에 들어가서 테두리 스타일을 점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배경 스타일이고 여기 테두리 스타일을 점선으로 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아래쪽도 너무 크면 아래쪽도 좀 줄여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본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폼머리글 바닥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6mm까지 내려주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자, 저장 누르겠습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폼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독관 PC 앞으로 가서 폼을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혹시 여백이 없으면 디자인 모드로 들어가서 머리글 주고 당겨 주시고 자, 그리고 인쇄에 들어가서 인쇄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까지 마무리하고 나가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를 아니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보고서용 쿼리를 작성이 돼야 되겠죠. 자, 보고서용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토대로 보면서 자, 만들기에 가서 쿼리 디자인이 있습니다. 쿼리 디자인. 자,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넣고 그 다음에 관계까지 자기가 알아서 다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급부터 밀어 넣으시면 되겠죠. 등급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자, 등급 더블 클릭해서 넣고 그 다음에 분류 코드 더블 클릭을 하고 대여 횟수가 여기 있네요. 대여 횟수. 그 다음에 지연 횟수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가 없네요. 기준 점수하고는 틀리죠. 점수, 그 다음에 대여 금액, 총점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없는 내용들은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점수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점수 콜론.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라? 자, 점수는 대여 횟수 곱하기 기준 점수 마이너스 지연 횟수라고 되어 있죠. 자, 작성기를 이용해서 좀 큰 데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 열어졌죠. 대여 횟수 곱하기 기준 점수 가로 닫고 마이너스 지연 횟수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오타 납니다. 자, 여기도 곱하기인데 안 들어갔네요. 자, 대여 횟수 곱하기 기준 점수 마이너스 지연 횟수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다음 항목으로 처리해야 될 게 대여 금액과 총점입니다. 대여 금액과 총점. 자,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대여 금액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성기를 이용해서 대여 금액 콜론 대여 AOS 대여 횟수 자, 곱하기 대여 가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총점입니다. 총점. 자, 총점은 대여 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점수에 200점을 더하고 5만원 미만이면 자, 점수를 그대로 가져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if 함수, IIF 함수. 자, 점수에다 200을 더하는 경우와 점수를 그대로 주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작성기를 통해서 먼저 IIF 뭐가? 대여 금액이
대여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5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5천 원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5만 원 이상이면 점수에다가 플러스 200을 하고 점수에다 200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if를 쓸 필요 없죠. 자,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니까 if는 한 번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냥 여기다가 점수 그리고 if를 한 번만 썼으니까 가로도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뭐 오타 나지는 않고 자 어디서 매개 변수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결과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결과값도 예측을 못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고서용 쿼리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용 쿼리로.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이런 거 바라고 그랬죠. 분류별로 정리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류별로 정리한 후. 그런데 자, 우리 필드에 보면 분류라는 게 있나요? 분류 코드는 있어요. 분류 코드는. 그럼 분류 코드가 뭐죠? 분류 코드가 이거예요. ECD 4C. 자, 근데 여기서 분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양, 만화, 액션, 오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분류하고 분류 코드는 서로 틀리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분류를 만들어야 돼요. 분류를 없죠. 여기에 분류가 없으니까 맨 뒤에다가 분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작성기를 이용해서 자, 분류. 그런데 분류 코드의 첫 글자가 1이면 교양, 2면 만화, 3이면 오락, 4면 액션. 몇 가지 경우? 4가지. 어우, 싸가지 없네. 싸가지죠? 4가지입니다. 경우가 4가지. 그러면 if를 몇 번? 3번만 써주시면 됩니다. 3번만. 자, IIF 가로 열고 뭐가? 분류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그랬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니까 무슨 함수를 써야 되죠? 그렇죠. left 함수. 자, 분류 코드의 컴마 1. 자, 분류 코드의 1. 분류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뭐와 같으면 1과 같으면은 1. 그러면 어떻게? 교양. 자, 여기서 이제 오프라인이면 선생님 저거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디를 잘못한 것 같아요? 자,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는 문자열 함수이다. 따라서 레프트, 라이트로 추출한 숫자는 반드시 이렇게 따옴표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if까지 이렇게 복사를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2면 물어봤습니다. 2면. 자, 여기 1만 2로 바꾸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만화로 넣습니다. 만화. 또 컨트롤 V 한번 해야 되겠죠. 한번 복사된 내용은 계속 컨트롤 V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3이면 자, 3이면 뭐라고 여기다가 교양이 아니라 이번에는 오락.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물어볼 필요 없이 액션입니다. 그리고 if를 3번 썼으니까 마지막에 가로 하나, 둘, 셋. 자, 레프트 함수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레프트 함수. 레프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열고 레프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는 숫자일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따옴표를 줘야만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분류까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만화, 액션, 오락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보고서용 쿼리를 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보고서를. 자, 만들기로 합니다.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가 있습니다. 보고서 마법사. 자, 전부 다 밀어 넣을까요? 전부 다 밀어 넣어. 분류는 결과물에 없습니다. 분류는 결과물에 없어요. 그러나 분류를 넣어야 하는 이유는 분류별로 소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분류별로. 그래야 밑에 요약 옵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넣고 여기서 분류를 넣어줘야 다음에서 여기서 요약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분류를 안 넣어버린다. 자, 분류를 안 넣어버리면 다음에서 요약 옵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류별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요약 옵션에 보시면 뭐별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필요한 것들이 점수, 대여금액, 총점 3개의 값을 합계를 내고 있어요. 합계. 자, 소개는 합계고 밑에는 여기도 합계인가요? 총 평균은 여기는 문제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평균이 되겠죠. 물론 시험장에 여기도 합계면 당연히 합계로 해야 되는데 좀 틀린 것 같죠. 여기는 평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를 자 필요한 부분만 점수, 대여금액, 총점 3가지죠. 점수, 대여금액, 총점 3가지에 대한 합계를 체크했습니다. 자, 확인 주시고 다음 넘었고 다음 넘고
자, 2003 형태로 2007로 가면은 막 색깔이 들어가 버렸죠. 자, 다음. 그리고 수정. 근데 수정을 못 눌러버렸어요. 미리. 그래서 그냥 떨려가지고 마침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미리 보기 형태로 나옵니다. 미리 보기 형태로. 미리 보기 형태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가서 미리 보기 닫고, 미리 보기 닫고, 여기서 디자인 보기로. 뭐 또 닫기 하니까 미리 보기 디자인 모드로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맨 앞에 등급입니다. 등급. 그런데 분류가 맨 앞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분류. 이건 우리가 필요 없어요. 단지 여기다가 밑에서 소개를 넣기 위해 필요한 거 있었죠. 필요한 거라면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레이아웃 해제를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줘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그런데 지금은 등급부터 시작하니까 분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고 여기에 대한 요약도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고 바닥글에 있는 날짜와 페이지 번호도 여기는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필요 없는 내용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열까지 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끌어서 안쪽으로 좀 옮겨줄게요. 나중에 정리를 하더라도. 자, 이렇게 컨트롤 Z 이렇게 잘못되면 순간에 잘못되면 컨트롤 Z로 옮겨주시고 17까지 이렇게 마우스로 당겼습니다. 17까지 여기도 창을 이 정도로 당겨주시고 자, 창을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해놓고 전체 다 선택해서 무조건 다 전체 선택할게요. 전체 다 선택해서 가운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자, 그리고 보고서의 제목은 뭐였나요? 비디오 대여 현황이죠. 여기다 놓고 비디오 띄고 대여 현황이라고 제목을 넣습니다. 자, 글자의 크기는 한 18포인트 정도로 그 다음에 가운데 밑줄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운데는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되겠죠. 날짜 안 들어가죠. 날짜 안 들어가니까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한번 또 보시면 등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좀 많은 것 같나요? 분류 코드도 많고 여기는 조금 좁은 것 같죠? 자, 그래서 각각의 칸들을 잘 배분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렬부터. 자, 분류별로 정리하고 그 안에 총점의 오름차순까지 있네요. 그룹화 및 정렬을 이용해서 먼저 분류별로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별도로 말은 없지만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락, 액션, 만화, 교양 순으로 나타내시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기역, 미음, 이응, 이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름차순이라는 걸. 그런데 오름차순 말이 없이 그냥 오락이 1번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락, 액션, 만화, 교양. 아, 이거는 그러면 내림차순이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름이죠. 그리고 다시 자세히를 가서 머리글은 빼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룹 추가를 해서 총점에 대한 오름이죠. 총점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오름차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머리글은 빼주셔야 자, 이렇게 해서 빼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등급은 조금 줄이고 분류 코드도 조금 줄이고 자, 대여 횟수는 조금 늘려줄까요? 대여 횟수. 자, 지연 횟수도 조금 느리고 점수도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클릭을 하고 지연 횟수도 조금 늘려주고 금액은 돈이니까 통화기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더 늘리겠습니다. 총점도 조금 늘려주시고 그리고 미리 보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얼추 이제 어느 정도 맞죠? 오케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끄니까 여러분들이 자, 시간을 끌지 않도록 자, 평소에 연습을 잘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순서를 자기만의 순서를 잘 정해놓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도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서 맞춰놓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쭉 올려주시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당겨서 점수에다가 맞추겠습니다. 점수부터죠. 자, 그러면 점수의 크기는 여기까지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대여 금액 여기서부터 자, 얘는 조금 옮겨놓고 이렇게 총점이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놓고 얘도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금액이죠. 이 두 개는 자, Shift 키를 이용해서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경우에는 속성에 들어가서 통화로 설정을 해주십니다. 형식에서 통화. 자, 그 다음에 횟수라든가 지연 횟수, 점수, 총점, 점수, 총점 이런 것들은 다 천 단위 구분 기호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표준에 자, 표준에 0
0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자릿수 다 맞고 통화기호만 여기만 들어가 있죠. 여기는 천 단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는 평균 부분입니다. 평균 부분. 이렇게 여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에버리지로 바꿔줘야 되겠죠. 에버리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평균 부분이니까 자, AVG. 자, 그러면 이 부분 굳이 표준의 0 내가 앞에서 여기서 했으니까 또 안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도 AVG. 자, AVG. 역시 금액이니까 밑에 통화 설정 위에서 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AVG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AVG. 엑셀에서는 average, AVERAG인데 엑세스에서는 AVG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줄 같은 거 그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총합계 부분만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자, 그래서 총합계만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위치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을 그어 주시면 되겠죠. 밑줄을. 자, 밑줄 정도는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너무 이렇게 높이가 높으면 이 사이사이가, 자, 이 보시면 사이사이가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높지 않게끔 간격을 잘 유지시켜 주시고. 자,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항상 안 하지만 기본 강의에서 우리가 도형 그리는 법들을 설명을 드렸죠. 그 정도의 내용이면 파워포인트 내용, 도형들은 다 그리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설명을 안 드리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는.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 마무리되고 밑줄은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저장을 해주시고 보고서용 쿼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름을 바꿔서 보고서라고 줘도 되고 나는 보고서용 쿼리로 그대로 줘도 됩니다. 어차피 보고서와 쿼리가 서로 틀리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감독관에 저장하고 나서 감독관 PC에 가서 여기서 위에 자, 혹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디자인 보기로 상단 여백 만들어 주시고 폼 보기를 통해서 인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쇄. 그 다음에 또 인쇄 여기서 선택한 레코드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고서의 경우에는 보고서도 더블 클릭을 해서 미리 보기. 보고서는 인쇄 미리 보기. 엑셀의 경우에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인쇄 미리 보기였죠. 그러나 엑세스는 여기에 인쇄 미리 보기입니다.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백에서 넓게. 자, 그리고 페이지 설정에서 상단 60을 주시고. 자, 물론 이제 이런 선들은 여러분들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쇄 버튼을 눌러서 인쇄할 페이지를 1페이지만 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0년 2회 액세스 문제까지 마무리를 하고, 자, 이번에는 다음 시간에는 2010년 내용, 자, D형인가요? D형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